월가의 사람들도 불확실성을 전폭시키는 게 다 좋아하지 않고, 경제학자들은 여러분들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자유무역이라는 것을 그냥 신봉하고 여러분들 교육을 받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 빼고 미국의 마가나 그다음에 열렬한 공화당원들 빼고는 전부 다 좋아하지 않는 것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게 뭔가 하니까 이례적으로 정직하게 이런 표현한 게 있는 겁니다. 정직하게 표현했다는 것은 이례적으로 정직하게 도널드 트럼프의 무역정책의 경과를 평가하는 칼럼니스트가 있어서 제가 놀래가지고 아니 이 사람은 무슨 먹었나라는 생각이 정도로 모든 사람이 다 비난하고 트럼프가 이러면 실패했고 패배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미 트럼프는 이긴 게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오늘 보니까 월스트리트저널에 많이 읽힌 칼럼 가운데 두 번째, 트럼프가 그의 무역전쟁을 이미 이겼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글렉 입이라고 여러분들 좋은 글을 많이 쓰시는 분이 이런 글을 쓴 겁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이거는 정말 새롭다. 어떻게 이렇게 과감한 주장을 펼 수 있을까. 요즘에 여러분들 외신 보면 타코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타코. 이 표현도 여러분들 오늘 알겸해 가지고 이미 이런 트럼프가 관세전쟁을 벌리고 난 다음에 미국의 실효 관세율이 이미 크게 오른 겁니다. 10%대로. 과거에 한 4%대였을 겁니다. 2%인가 4% 실효 관세율이 오른 겁니다. 관세 수입이 엄청나게 늘어난 게 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미 이겼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영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렇게 협상 타결이 된 국가가 적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들 트럼프를 비난하기 위해 가지고 타코란 용어를 많이 쓰는 겁니다. 트럼프는 항상 치킨을 먹는다. 트럼프 always chicken out. 이걸 여러분들 앞 글자만 떼면은 미국의 이런 멕시칸 프랜차이즈인 타코가 나옵니다. 타코. 타코라는 거래 용어가 남용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주장은 무역전쟁이 트럼프의 패배로 이어지고 있다는 잘못된 해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반대되는 의견을 월스트리트에 저명한 칼럼니스트가 아니야 트럼프가 이긴 게임이야 이미. 협상이 타결되고 안 되고는 관계없어. 교역 국가들이 최소한 10% 이상을 관세를 바치겠다고 여러분들 그렇게 마음먹고 있으니까 이미 도널드 트럼프가 이긴 거야 이렇게 파격적인 주장을 하는 겁니다. 저는 동의하거든요. 이미 이긴 게임을 하는 겁니다. 타코는 잊어버리기 바랍니다. 트럼프가 이미 무역전쟁에 승리하고 있습니다. 주류 언론에서 이런들 팍스뉴스 같은 데 빼고 이렇게 월스트리트에서 노골적으로 트럼프의 승리를 선언한 칼럼은 처음 본 것 같아요. 트럼프 참모들은 미국산 제품을 많이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협상 카드로 관세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다릅니다. 여러분 어제 한국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길 친북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제가 도널드 트럼프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그 특성을 몇 가지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란 사람은 대단히 스마트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관찰자이자 연구자 입장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어떤 점을 가장 높게 사는가 하니까 영어 표현으로 have your own view입니다. 세상의 통념이나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이 어떻든지 관계없이 자기 생각을 갖고 정책을 집행하는 겁니다. 보좌진들과 함께 여러분들 조언을 듣지만
자기 생각이 확고하게 있는 겁니다. 관세를 바라보는 시각이 트럼프 참모들하고 대통령하고 생각이 다른 겁니다. 이 점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 겁니다. 트럼프는 어마어마하게 스마트한 사람인 겁니다. 그 스마트함의 여러분들 증거 가운데 하나가 자기 생각 남 생각 말고 학자들 생각 말고 참모들 생각 말고 참모들은 관세가 유용한 도구라고 생각하는데 트럼프는 전혀 그렇게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자기가 신념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점을 여러분들 집중해야 트럼프를 까거나 이렇게 여러분들 함부로 까거나 배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비하하거나 그렇지 않죠. 트럼프란 사람을 정확하게 봐야 우리 같은 나라들은 실수를 안 하지 않습니까? 도널드 트럼프가 엄청나게 똑똑한 겁니다. 이런 이야기하게 되면 불쾌하게 느끼시는 분도 계시죠.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트럼프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죽을 지경인데 공 박사는 왜 트럼프를 여러분들 높게 평가하시오. 기분 좋은 거 하고 그 사람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가지고 그 양반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트럼프는 자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겁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목표에 대해 명확하고 단일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관세에 대해서 굉장히 독특한 영어 표현으로 유니크한 관점을 갖고 있는 겁니다. 관세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 그것이 협상이 여러분들 타결이 안 돼 가지고 일방적으로 관세를 때리든 협상이 타결돼서 여러분들 관세를 여러분들 결정하든 간에 그거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일단 관세율을 뭡니까? 관세를 때릴 수 있다는 것이 그게 중요한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피해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 억장이 무너지는 이야기인데 도저히 역대 미국 대통령이 갖고 있는 지능으로서는 나올 수 없는 발상인 겁니다. 트럼프 보좌진들은 관세만이 무역 적자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이것은 소비와 수입을 억제하는 규제와 세금과 같은 비관세 장비 역할을 담당한다. 지극히 교과서적으로 생각한 게 이게 틀렸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트럼프란 사람은 있죠.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는 겁니다.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늘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은 일단 월스트리트에서 저명 칼럼니스트가 놀랍게도 도널드 트럼프가 이미 무역전쟁에서 이겼다. 이런 통념과 다른 주장을 펼치는 것도 있지만 이 양반이 칼럼니스트가 정확하게 트럼프의 강점을 여러분들 짚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오판을 안 한다는 겁니다. 1980년대 이래로 트럼프는 관세에 대해서 독특한 견해를 가져온 겁니다. 사업가이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견해입니다. 세계의 다른 나라 사람들은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을 하는데 비용을 내야 된다. 미군이 제공하는 안보 우산을 제공받는 사람들도 비용을 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미국이 막강한 여러분 군사력을 가지고 한국에 여러분들 안보 우산을 제공하게 되면 한부는 마땅히 여러분들 안보 비용을 제공해야 된다. 너무나 당연하게 역대 대통령들은 미국 대통령들은 생각한 것을 돈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건 공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미국 시장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소비 시장인데 그 시장에 물건을 이런 팔려면은 시장 접근세나 시장 이용세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트럼프 보좌진들과의 생각의 차이고 역대 대통령과의 생각의 차이고 월가의 이런 사람들하고 차이고 언론사 사람도 차이인 겁니다. 저는 정확하게 이해를 한 겁니다. 대단히 사업가적 발상인 겁니다. 더 여러분들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미국 시장에 물건을 팔지 않고서는 장난감이든 농산물이든 자동차든 철강이든 사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업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우리가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도널드 트럼프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획기적인 발상을 아무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를 언제부터냐 1980년대부터 그런 생각을 가져온 겁니다. 아이 저 바보 천치들이 미국이 시장이라는 플랫폼을 갖고 있는데 항상 어리대가 이런 질질 끌려다니는 저 바보 천치들을 다 내가 몰아치고 여러분들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들 처음 듣는 분들은 진짜 황당하기도 하고 공 박사가 저런 거를 뭡니까 극찬하는 것도 너무나 황당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호불호라는 문제를 완전히 접어들고 그냥 냉철하게 그냥 잘라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천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천재예요. 자기 나라 부강하는데 천재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죽을 마신 거죠. 한국 사람들하고 여러분들 전 세계 일본 사람들한테는 죽을 맛인데 자기 나라 사람들한테 천재인 겁니다. 미국 시장 없이는 사업 못한다 이야기지. 시장 접근세 내라는 겁니다. 미국 여러분들 무슨 땅 파가 이런 군사력 키웠냐 이야기죠. 군사력 보호 제공하면 일본과 미국이나 캐나다는 다 이런 뭡니까 안보 비용 제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대책이 없는 겁니다. 너무나 독특한 견해를 갖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8월 1일까지 한국하고 타결이 되든 일본하고 타결이 된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이미 트럼프는 이긴 거라고 보는 겁니다. 이 칼럼니스트 이야기가. 왜? 돈이 막 들어오니까 돈이 관세가 여러분들 전 세계 사람들이 미국 시장을 이용하기 위해 가지고 관세를 여러분들 납부하니까 6월에만 재무부가 전년 동월 대비 200억 12달이면 2400억 정도가 되는 거죠. 연간 2400억 정도 들어오는 겁니다. 협상 파트너들은 말도 안 되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지금은 10%는 최선으로 방어한 것이고 10% 알파가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10% 타결되는 거의 없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유효 관세를 이미 13.4%로 올려버린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겼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3.4% 예. 여기서 여러분들 2, 4% 수준에서 13.4%를 올렸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 이긴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13. 단박의 딜을 통해가 여러분들 수천억 불을 그냥 벌어버린 겁니다. 다른 나라 이런 수출업자들은 죽을 노릇인 거죠. 그 문제는 제쳐두고 그냥 미국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딜메이커인 겁니다. 유효 관세를 13.4%는 지난해 2.3%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입니다. 미국과 교역 국가들이 세계 무역 장벽을 낮추기 위한 메커니즘을 자유무역체제 가트 체제를 마련하기 전 1940년대 이후 가장 높은 관세율을 올린 겁니다. 거래 성사 여부에 관계없이 8월 1일까지 몇 개 나라하고 거래가 성사된 관계없이 25%는 때렸으니까 협상이 되면 25%에서 좀 더 내려가겠죠. 트럼프는 자신의 성공에 대한 정의에 따라 이미 무역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아주 특별한 칼럼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본질을 이해하는 그런 칼럼입니다. 2.3% 이런 관세율을 13.4%로 올린 겁니다. 유효 관세율을. 트럼프 승리의 핵심은 미국 시장과 미국을 완전히 다르게 정의한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견해를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Have your own view. 자기 자신의 관점과 견해를 가지는 겁니다. 미국은 가장 큰 군대를 갖고 있고 미국은 최대 소비시장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미국 시장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내가 혹은 우리가 거래 조건을 지시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부과한 조건과 함께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이게 지금 무역전쟁과 관세정장의 핵심 부분입니다. 저는 국내 언론에서 이런 견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또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볼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는 겁니다. 공병호 TV는 항상 정론을 제가 지향을 하겠습니다. 호불호 문제를 떠나 가지고 진짜 여러분들 진실 사실 이 거짓 이름 차고 넘치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5년 동안 사실을 규명하기 위한 숱한 노력이 발생했으면 지금도 이러면 뭡니까?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름 거짓대 대가를 엄청나게 한국인들은 지불하게 될 겁니다. 사실을 망각하고 거짓을 채택하게 되면은 진짜 나중에 골로 가는 겁니다. 번영할 수 있는 길은 생존할 수 있는 길은 사실과 진실 앞에 정직해지는 거죠. 이런 논평을 다른 사람들은 좋아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보고 싶은 것만 보면은 나중에 골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미국 시장과 미국의 여러분들 군사력을 완전히 다르게 정의한 겁니다. 우리가 시장도 제공할 수가 있고 안보 우산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규칙을 정할 수 있고 그 규칙에 따라서 여러분들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8월 1일까지 협상이 몇 개 되는지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은 8월 1일까지 협상이 몇 개 나라가 되는 거가 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미 성공한 거다 이야기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루 전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SNS를 들어가 보게 되면은 테리프 레브뉴 관세 수입 부분을 정확하게 여러분들 지적하지 않습니까? 6월 달에 270억 불 정도를 벌었다는 거죠. 본인은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이미 이긴 게임이라는 것을. 관세 수익이 기록적으로 1130억 원을 돌파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첫 번째 임기 동안의 예상을 넘어섰습니다. 트럼프는 미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재무부의 데이터에 따르면 1월에만 270억 불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러면 1000억 불이니까 앞으로 한 2000억에서 한 2500억 불 정도 벌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연방 관세가 18조에서 한 27조 원 정도를 벌어들이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러분 이번에 이제 이 관세 정책을 짠 사람들은 관세 때리면은 관세의 상당 부분을 수출업자들이 누리고 있던 영업이익에서 다 흡수할 거다 이렇게 계산한 겁니다. 굉장히 여러분들 참 독특한 시각인 거죠. 한국이 이름 그러니까 마진이 크게 줄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작은 기업들은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미국에 수출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딱 계산대로 움직인 겁니다. 일본 자동차 업체에 대한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일본 자동차 회사들이 수출 가격을 낮추는 겁니다. 미국의 수입산 자동차 가격이 오르지 않고 오히려 내리는 겁니다. 내린 만큼 마진을 줄이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일본 자동차 업체가 누리고 있던 마진의 일정 부분을 관세로 이러면 연방정부에 내는 겁니다. 시장 이용세로. 그게 이러면 오늘 이렇게 나온 겁니다. 예. 일본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관세를 흡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동차 관세를 상쇄하기 위해 미국으로의 수출 가격을 19.4%나 인하했습니다. 수익을 희생하면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을 낮지 않도록 수출업자가 전부 다 관세를 다 흡수해버리는 겁니다. 올해 미국으로의 자동차 수출은 가치 기준으로 25% 감소했습니다. 이런 여러분들 토막 정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던 내용을
일본 자동차 업계의 소식을 통해 가지고 검증하는 겁니다. 아, 이렇게 역시 이렇게 돌아가구나. 관세 부분만큼을 수출업자들이 그냥 안는 겁니다. 월가나 이런 미국의 에코노미스트들이 관세를 때리게 되면 그게 소비자한테 전개되어 물가가 폭등할 것이고 그럼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야단 법석을 지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딱 그 사람들이 스티브 미란이라든지 도널드 트럼프가 이런 추구할 때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관세 때리게 되면 일부는 오르겠지만 대부분을 수출 업체들이 대부분 다 흡수할 거다. 그 내용을 착하게 이름 지적한 표현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일본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관세를 흡수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수출 가격을 여러분들 일본산 자동차가 19.4% 정도 줄인 겁니다. 엄청난 거죠. 거의 정확하게 여러분들 관세만큼 마진을 줄여가지고 여러분들 수출한 겁니다. 이 스마트한 스티브 미란이란 미국의 경제자문위원회 의장, 이 양반 이름 아이디어가 그거지 않습니까? 이 양반 아이디어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산 겁니다. 자기가 갖고 있던 생각하고 일치하니까. 수출 가격을 낮추고 이익을 줄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인플레이션 데이터는 여전히 관세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수입산 제품 가격이 낮아지니까 수입산 제품의 가격이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인플레이션 데이터에 자신이 선호하는 정치적 이야기를 억지로 끼워 넣고 싶어 하지만 인플레이션 데이터는 여전히 관세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6월에 미국에 소폭 반등한 동일한 상품 카테고리가 북미와 영국에서도 반등했습니다. 관세 영향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실정 데이터를 이렇게 중요시하는 겁니다. 데이터를 봐라 이야기. 내러티브. 당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에 억지로 끼워 넣지 말고 이 똑똑한 스티브 미란 박사가 여러분들 상대 가격 변화는 각국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지만 관세를 때림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데이터는 여전히 관세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나라도 여러분들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Still no sign of material shift in the latter. 그러니까 어떤 지금 이런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됐다는 증거는 없고 다른 나라도 거의 비슷하게 올라간다는 거죠. 이게 상대 가격 변화는 거의 비슷하게 올라. 이게 인플레이션의 관세 인플레이션 효과는 아니다 이야기죠. 실정 데이터를 이렇게 중시하는 겁니다. 실정 데이터를. 현대인은 과학하는 사람이고 과학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죠. 실정 데이터를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한국은 지금 고조선하고 같습니다. 고조선. 데이터가 뭡니까? 데이터를 전부 다 깔아뭉개니까. 데이터를 봐야 돼. 데이터를. 데이터를 봐야 여러분들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전부 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를 떠드는 겁니다. 이야기는 지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이야기를 거짓말을 꾸미는 겁니다. 후기 조선시대와 똑같은 겁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돼. 데이터를. 경제자문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수입 물가가 올해 들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스캇 베선트 미 재무장관 이런 사람들은 헤지펀드 업계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데이터를 항상 볼 거 아니에요. 데이터를 보고 본인이 숏을 치야 될지 롱을 치야 될지 그렇게 여러분들 연구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데이터인 거죠. 데이터를 봐야 되는 거예요. 데이터를 전부 다 깔아뭉개는 사회가 돼버린 겁니다. 데이터가 뭐냐 이야기죠. 우리 감이 더 중요하지. 그래서 이런 조선입니다. 조선이니까 조선. 조선 사회가 돼버린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 된 거죠. 이러니 여러분들 이런 거 보고 여러분들 정확하게 여기에 스캇 베선트 재무장관이
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떠들었는데 영향 없습니다. 일본 자동차 20% 내려가 이러면 수출하지 않습니까? 그냥 내가 미 연방정부에 20% 갖다 바치겠습니다. 이거지 않습니까? 전부 다 이게 뭐죠? 여러분들이 관세를 어떻게 보시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관세가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했다는 그런 증거는 no evidence, 증거가 없습니다. 에비던스 증거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되지 않게 진주 쪽 줘봐야 의미를 모르니까. 딱한 일인 거죠. 다 이 논쟁할 때 이름들 증거를 대지 않습니까? 여기에 카운슬 오브 에코노믹 어드바이저, 미국의 경제심의회 의장이 그 여러분들 연구 스태프들이 이렇게 다 이 조사를 보지 않습니까? 조사를. 자, 여러분 이 보시면은 불의와 타협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회사도 어려워지고 나라도 골로 가죠. 사람이 이런 뇌물을 먹기 시작하게 되면 여러분은 피할 수 있지만 아참은 이런 한 번으로 인해 가지고 경력이나 전부를 다 잃어버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불의와 타협을 하게 되면은 한 번 뇌물 여러분들 몇백만 원 받는 것은 자기가 받은 액수에 비하면 소액일지 모르지만 자기 경력 전부를 다 날리지 않습니까? 총 비용은 어마어마한 거죠. 개인이든 여러분들 회사든 국가든 간에 불의와 타협이 시작되게 되면은 내부적 위기를 만나는 겁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참새와 같아 가지고 그냥 눈앞에 여러분들 모이만 보는 거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이스라엘 남부의 비무장화, 시리아 남부에 거주하고 있는 70만, 이번에 이제 분규화된 드루즈족은 한 100만 정도가 됩니다. 이스라엘에 15만 명이 살고 그다음에 레바논에 15만 명 정도가 살고 시리아 남부의 수웨이다 지역에 70만 정도가 사는 거죠. 시리아 드루즈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스라엘이 개입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개입하는 과정을 이렇게 보게 되면 정말 많은 부분을 생각하게 되죠. 그게 뭔가 하니까 어떤 사회가 도덕적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그 사회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한국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뭐 사는데 뭐 중요하겠냐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불의가 나중에 사회를 전부 다 삼켜버리게 되는 거죠. 한번 여러분 역사를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15세기 16세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18세기까지 대서양의 노예무역을 통해서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 엄청난 여러분들 이익을 누렸거든요. 맨 처음에 노예 문제를 건절해야겠다고 이런 나서고 제도화에 성공한 국가가 영국입니다. 영국이 엄청난 이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국이 스스로 노예무역을 건절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노예무역을 없앤 거죠. 영국의 이런 식자층들이 왜 그랬겠습니까? 영국의 노예무역 건절 운동한 사람들이 왜 그랬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도덕과 국가의 멸망에 대한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을 겁니다. 한 국가가 도덕적으로 부패하게 되면은 그 국가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영국의 여러분들 깨어있는 식자층들이 막대한 이익을 남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예무역을 스스로 건절하는 노력을 한 겁니다. 한국인들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 분단 상황입니다. 이례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입을 다물어 온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관심도 없습니다. 먹고 사는 게 바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이런 문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봤을 겁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 철두철미하게 외면하고 무관심한 것은 대한민국이 내부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마치 영국의 이런 식자층들이 없고 노예무역을 20세까지 이런 존속시키면 영국 자체가 넘어갔을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침묵한 겁니다. 북한 핵을 대할 때도 전부 다 악과 타협을 한 겁니다. 북한에서 내려온 이런 젊은 사람들을 강제 소환할 때도 전부 다 그게 뭔가 하니까 악과 타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이런 별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 과정을 거치면서 나라 전체가 도덕적으로 엄청나게 타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몰락의 길로 가는 겁니다. 선거 문제가 불거졌지만 5년 동안 대다수가 무관심했던 겁니다. 내하고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그거가 결국은 북핵 문제나 북한의 인권 문제나 그다음에 남한을 찾아온 사람을 송환하는 문제나 전부가 다 대한민국의 도덕적 타락을 이야기하는 부분인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나라가 완전히 골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시간이 좀 걸리죠.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끝까지 뭐죠? 룰루랄라 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가슴이 아픈 겁니다.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네타냐후 총리가 이번에 드루즈족을 여러분 구하기 위해서 어려운 결정을 이스라엘 공군을 동원해 가지고 시리아의 다마스쿠스에 이런 국방부를 타격을 주고 대통령궁 궁전 주변에 이런 타격을 가하게 된 결정을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수리한 부분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이스라엘 남부 시리아의 비인부장화를 유지할 것이고 드루즈 지역사회에 대한 추가 폭력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밝혔는데 여러분 중요한 부분은 이 보시면은 이게 네타냐후 총리가 성명서를 발표한 겁니다. 어떤 사회가 불의와 타협하기 시작하면 곧바로 내부적으로 붕괴되기 시작함을 뜻합니다. 한국은 시간이 오래 흘렀습니다. 북한의 이름들 돈 주고 북한 핵개발 도와주고 엄청나게 많은 여러분 인민들이 죽어나가는데 건강상 여러분들 무슨 여행사업 도와주고 여러분 이게 다 뭡니까? 대한민국이 내부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런 타락하는 과정을 뜻하는 거예요. 그 도덕적 타락이 이러면 거기 끝나는 게 아니라 도덕적 타락이 결국은 국가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겁니다. 선거 문제까지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 문제가 신기한 게 아닌 겁니다. 이렇게 도덕적으로 타락을 해버린 거예요 나라가. 여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여러분들 네타냐후 총리가 시리아 공격에 대해 제가 지난 이틀 동안 저를 깊이 감동시킨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모와팍 타리프 이스라엘 드루즈 지도자가 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홀로코스트 유대인 대학살 당시에 여러분 유대인들이 학살될 때 전 세계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시리아 남부에 우리 드루즈를 학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국가로부터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그가 옳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동에 나섰고 필요에 따라 계속 행동할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뭘 생각했는가 하니까 노예 무역을 스스로 건절한 영국인들이 생각이 났고 한국인이 핵 문제를 비롯해서 북한의 인권 문제 북한 여러분들 탈출
주민들의 송환 문제 전부가 다 대한민국의 도덕 타락, 거기다 이런 선거 문제까지 겹쳐가지고 그게 여러분들 그냥 주마등처럼 여러분들 스쳐 지나가는 거죠. 국가는 도덕적 타락이 되면은 마지막에는 결국 붕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도덕이 밥 먹여주냐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망하는 겁니다. 망하게 되는 거죠. 여기 여러분들 도덕적 판단의 기준 해가지고 네타냐후 총리가 시리아 남부에 드루즈족들을 좀 구하기 위해서 출정한 걸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시리아의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지금 회담 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장문의 글을 소개했는데 어떻든 네타냐후는 불의와 타협을 안 한 거죠. 전혀 타협을 안 하는 겁니다. 한국의 지도자들과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들은 불의와 타협하면서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판단이 옳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안 보는 겁니다. 어떤 사회가 불의와 타협하기 시작하면 곧바로 내부적으로 붕괴되기 시작함을 뜻합니다. 이거는 눈에 안 보이니까 나중에 오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그냥 널널하게 지내는 겁니다. 어떤 사회가 불의와 타협하기 시작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붕괴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이렇게 여러분들 호소를 하더라도 속이 귀에 이런 경이 읽힐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은 나중에 전부 다 자신과 후손들이 경험하면서 여러분들 그때 여러분들 되겠죠. 지금 윤 대통령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2년 넘게 여러분 공병호 TV를 보신 분들은 내가 윤 대통령에게 어떤 경고를 했는지를 잘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한치 예외도 없이 이런 그 길로 간 거지 않습니까? 불의와 타협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내부적으로 붕괴하는 걸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타냐후 총리가 시리아 남부의 70만 명의 드루즈족을 구하기 위해 가지고 어렵게 공군기를 출정시켜서 여러분들 진군하고 있던 탱크를 파괴하고 그리고 국방부 시리아 다마스커스를 이런 타격을 줘가지고 결국은 미국의 압박과 중재에 따라서 여러분들 휴전이 체결되고 시리아 정부군이 일단 후퇴하도록 만드는 그런 결정을 내리는데 네타냐후가 도덕적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옳은 일을 해야겠다. 정치적으로는 부담이 되는 거지만 또 하나의 전선을 만드는 거지만 네타냐후는 결정한 겁니다. 홀로코스트 당시의 문제를 거론하는 이스라엘 드루즈족 지도자 이야기를 듣고 이분 말씀이 맞다 이야기죠. 여기서도 네타냐후 그릇됨을 제가 보는 겁니다. 이 사람의 가치관을 한 번 더 보게 되는 겁니다. 욕하시는 분들도 많죠. 네타냐후 총리를. 다 여러분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시리아에서 우리가 한 일과 앞으로 할 일을 업데이트하고자 합니다. 네타냐후 총리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명확한 정책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명확한 정책을 세워야 됩니다. 비용이 좀 들더라도 도덕적이고 윤리적 결정을 분명히 내려야 되는 겁니다. 악과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너무나 유감스럽게도 악과 타협의 역사입니다. 그 악과 타협한 역사가 나중에 나라 전체를 상길 거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제가 경고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타냐후가 하는 이야기 보면 우리는 명확한 정책을 세웠습니다. 명확한 정책을 세우는데 이스라엘의 드루즈족 지도자가 큰 역할을 한 겁니다. 다마스쿠스 남부 지역 골란의 드루즈 산맥 지역까지 이것은 하나의 선입니다. 두 번째 그게 남부 시리아 남부에 중무장한 여러분들 군대를 시리아가 둘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선은 우리 형제의 형제들 드루즈 산맥의 드루즈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드루즈족들이 시리아 남부에서 여러분들 죽어나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홀로코스트의 작은 버진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게 옳은 판단인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다마스쿠스 정권에 의해서 위반되었습니다. 그들은 다마스쿠스 남부 비무장화돼야 될 지역으로 군대를 보내고 드루즈를 학살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어떤 방식으로든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따라 저는 이스라엘 군에게 행동을 지시했고 강하게 대응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공군은 살인 집단과 이란 혁명수비대를 공격했으며 추가로 다마스쿠스의 국방부도 공격 목표에 추가했습니다. 이 강력한 활동의 결과 휴전이 성립되었고 시리아군이 다마스쿠스로 후퇴했습니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국민도 그렇고 나라의 지도자가 이렇게 여러분들 좀 도덕적으로 강강한 판단을 내려야 나라를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여러분들 그런 지도자를 한국에서 만나기가 어려운 겁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얼마나 부패했는지 제가 진짜 구역질이 나는 겁니다. 본인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이완용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여러분 나라 팔아먹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중요한 여러분들 사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휴전은 힘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청을 통해서가 아니고 간청을 통해서도 아니고 평화를 위한 요청을 통해서도 아닙니다. 힘을 통해서 부안을 통해서 7개 전선에서 힘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정책은 지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마스쿠스 남부로 군대가 이동한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고 드루즈에게 해를 입히는 것도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이틀 동안 저를 깊이 감동시킨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셰이크 모아팍 타리프 이스라엘 드루즈 지도자에게 제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홀로코스트 당시 여러분 유대인들이 학살할 때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들이 우리 드루즈를 학살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스라엘 국가로부터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가 옳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우리는 행동에 나섰고 필요에 따라 계속 행동할 것입니다. 지금 나라가 여러분들 거짓과 사기와 조작 때문에 홍역을 겪고 있는 것이 하나도 제가 여러분들 신기한 일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지난 20년 이상 정도 한국 사회가 어떻게 변질되어 왔는 걸 보게 되면 뭐 일부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겠죠. 그러나 대한민국은 완전히 쓰레기통에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가면. 너무나 좋은 사례인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별한 겁니다. 이 판단 내리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어제도 알려드렸기 때문에 이 드루즈 문제를 한번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미국이 이제 개입해 가지고 압력을 행사해 가지고 시리아군을 물러나게 만들었는데 시리아에서 온 세 가지 가혹한 진실입니다. 시리아의 임시정부의 수반으로 있는 조하니가 통제할 수 없으면 지하디스트들이 시리아를 장악하며 그의 통치는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리아 반군이 권력을 잡았는데 그 사이에 뭐 계파가 많을 거 아닙니까? 완전히 이제 시리아 임시 수반이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미군이 이제 스와이다에서 미군이 여러분들 풀아웃 스와야 되니까 미군이 시리아 정부군을 물러나도록 그렇게 압력을 행사한 겁니다. 그리고 학살을 멈추도록 미국이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런데 미군이 개입하기 전에 이미 시리아의 임시 수반인 조하니가 자기 힘으로 병사들을 퇴거시킬 수 있었는데 그걸 못했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오늘 그동안 잘 여러 번 소개해드렸지만 여기 오픈소스 인텔 편집자가 사건 개요를 한번 정리했기 때문에 한번 재점검하는 의미에서 사건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7월 11일 날 다마스쿠스 스웨이다 고속도로에서 드루즈 상인이 납치되어 강도를 당하며 시작되었습니다. 드루즈 민병들은 베두인 부족의 개입을 비난하며 무력 보복을 촉발했습니다.
7월 13일까지 스웨이다 주변 지역에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드루즈 그룹과 베두인 전사들 간의 종파적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었고 시리아 인권 관측서와 현지 의료 소식 등에 따르면 약 30에서 50명의 사망자와 민간인을 포함한 150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7월 13일 날 조하니 아흐메드 알샬라 임시 대통령이 이끄는 시리아 과도 정부는 폭력 사태를 진압하기 위해 내부 보안군을 파견했습니다. 그러나 드루즈 단체들은 정부 지원을 받는 군대 내의 요소들 특히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과 연계된 전사들이 드루즈 지역을 공격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마스쿠스를 여러분들 장악하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한 여러분들 구성 요소 가운데 여기 이야기하는 HDS 하야트 타히르 알샴이 가장 정예 부대입니다. 그 정예 부대가 스와위다 여러분들 주로 진입해 가지고 드루즈족의 학살 사건에 개입한 겁니다. 그럼 이 하야트 타흐리르 일샴을 한때 지휘했던 총대장이 아흐메드 알샬라 임시 대통령입니다. 내부 사정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아흐메드 알샬라 임시 대통령이 얼마든지 진격을 멈추고 중재를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온라인에 유표된 영상에는 드루즈 민간인이 처형당하는 충격적인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군인들이 드루즈 남성을 체행하기 이전이나 고의적인 굴욕 행위로 수염을 잘라버린 것, 살해한 이후에 그들의 코수염을 찢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시리아 군인들이 드루즈 전쟁포로를 쓰러뜨리는 모습을 찬양한 영상과 사인, 시신과 그래픽 잔악행의 이미지는 긴장을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잔악행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진주하는 데 이르면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주력 부대인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 그리고 정부군의 이런 명령에 따라서 움직인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시리아 정부군이 보유하고 있는 정규 전차부대나 칸보이들이 함께 움직였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조직적인 지휘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흐메드 알샬라 임시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이름들 군사력이라든지 의지를 오판화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가혹행위를 했으니까 이건 안 되는 거죠. 7월 15일 날 이스라엘 방위군은 드루즈 민간인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탱크와 진지를 겨냥해서 시리아 남부의 스웨이다와 그 주변의 시리아 군사자산에 대한 공습을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 이스라엘 카츠는 이번 공습을 경고사고라고 표현하며 이슬람 세력과 정권 세력이 드루즈 공동체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는다면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같은 날 스웨이다의 주지사 무스타파 알 바쿠르와 드루즈의 영적 지도자 셰이크 함무드 알 히나이는 긴장 완화를 촉구했습니다. 미국과 터키의 지원을 받는 휴전협정이 잠시 체결됐지만 곧 시리아 정부군에 의해서 위반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학살이 일어난 거죠. 7월 16일 시리아 정부와 연계된 7, 80대의 노인 드루즈 쉐이크 말레이즈 샤힌이 시리아 군인들이 알탈라에 있는 자택을 습격해 조롱하고 코수염을 찍고 그를 유린한 후 암살당한 7, 80대 이슬람 단체를 체포한 동영상을 포함한 학살 보도와 추가 영상이 공개되자 이스라엘은 폭력이 멈추지 않으면 드루즈를 보호하기 위한 캠페인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때까지 여러분들 계속해서 미국이 말리는 거죠. 하지 말라고. 폭력 사태는 계속되었고 이스라엘 카츠는 더 강력한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비행기를 띄워가지고 여러분들 시리아의 다마스쿠스의 국방부 건물 정문을 좀 때리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궁 주변 지역을 여러분 공군 포격을 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경 지식을 좀 보시면은 이 시리아 과도 정부의 현재 대통령은 아흐메드 알샬라 별칭은 조란입니다. 구정권 오랫동안 여러분 압제했던 것은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 2024년 12월 8일 날 붕괴가 되죠. 다마스쿠스를 여러분들 장악하는 반군은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 시리아 국민군 시리아 민주군 여러 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압도적인 다수는 HDS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이고 이번에 시리아 남부의
스와이다 지역 이름 진군하는데 가장 정예 부대를 파견한 겁니다.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 누구 지혜로 왔냐. 그러니까 반군들이 반란을 한 거 이런 것은 아니고 정부 차원의 조직적인 여러분들 대응을 한 겁니다. 아흐메드 알샬라 임시 대통령이 오판을 한 거죠. 유대민족이 그렇게 여러분들 뭡니까 야무진 겁니다. 한 분께서 가자 지구의 폭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전쟁을 하마스가 일으킨 거죠. 하마스가. 그리고 하마스 여러분들 무력 진압을 가자 주민들 묵인한 거고 동의하지 않는 분도 계셨지만 하마스가 로켓과 미사일을 수시로 발사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물러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지도자라도 끝까지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물이나 현상을 볼 때 원인 결과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그런 언론이나 이런 데 여러분들이 휩쓸려 가지고 왼쪽 오른쪽으로 여러분들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피할 수가 있는 거죠. 이번 사태의 주역은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 시리아 가도정부의 대통령 아흐메드 알샬야가 과거에 HDS 리더로 활동했고 지하디스트 배경을 갖고 있다 이야기죠. 그러니까 책임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자하디스트는 이슬람 성전을 목적으로 무장투쟁을 벌이는 극단주의 무슬림이고 우리에게 익숙한 알카에다, 아이시스, 이슬람 국가, 시리아 내전 동안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도 과거 지하디스트로 분류가 됐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되면 이번에 전 세계 주목을 받았던 드루즈족은 무슬림이 시아파에서 나온 굉장히 독특한 종파로 중동에 100만 정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15만, 시리아 남부에 70만, 레바논에 15만 정도, 100만 정도가 있는 거죠. 친인척들로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제 보셨다시피 여행제가 한 사람은 시리아 남부에 살고 한 사람은 이스라엘 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계 드루즈계 이스라엘 시민들은 굉장히 충직한 그런 이스라엘 방위를 위해서 노력해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이슬람 정부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도 계시지만 15만의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는 드루즈계 이스라엘 시민들은 국방 의무를 다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오늘 드루즈 사흐라는 이런 걸 보니까 아마 이분이 이스라엘 방위군의 병사이고 그다음에 병사입니다. 병사. 그러니까 드루즈계 이스라엘인으로서 군복무를 한 사람입니다. 이제 여러분 마지막 뉴스입니다. 시리아 남부의 스와웨다 전 지역이 지금 자유화됐습니다. 스와웨다 국민들에게 스와웨다의 드루즈 국민들에게 축하를 보냅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의 집으로 돌아왔었는데 그들은 자기 재산이 약탈당하고 창문이 깨지고 그리고 다미 여러분들 파괴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뿐만 아니고 제 친척 가운데 몇 분들도 집이 손상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한 분이 시리안 퓨처리스트란 분이 현지 상황을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 정부가 중재하고 압력을 가하니까 시리아 정부의 임시 수반이 정부군을 다 후퇴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평온을 되찾았다. 이 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분 그걸 보니까 이제 막 사망한 분이 나왔네요. 내 친구 에산 다스카사 매우 용감한 드루즈 이스라엘군 지휘관이었습니다. 가자 지역에서 하마스와의 전투 중에 사망했습니다. 그는 오늘날의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방위군을
무척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정부가 시리아 남부의 드루즈족을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고위직까지 올라가신 분들이 꽤 있는 모양입니다. 드루즈족으로서 이스라엘 방위군 IDF에. 여러분 이렇게 이제 다루면 많은 분들은 보지 않지만 이렇게 이제 시사 문제를 다루면서 조금씩 중동 상황에 대한 그런 시야를 넓힐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이런 그 방송 내용이 그렇게 인기가 많이 없지만 제가 계속해서 다루는 것은 사람이 학습을 해 나간다는 것은 이렇게 계속해서 익숙하지 않는 분야를 계속 다루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야, 이 드루즈족이라는 게 별도로 있구나. 그분들은 수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구나. 아, 그분이 70만 정도가 시리아의 남부에 사시구나. 15만 명은 완전히 이스라엘에 충성을 바치는 그런 전사들이 되어 있구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방송 마지막 내용입니다. 미국의 정권 시장이 아주 뜨겁네요. 미국 정권 시장이 아주 뜨겁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미국의 기술주 대형 기술주를 매입하는 것이 급증하고 있네요. 2009년 3월 이후에 가장 빠른 속도로 외국인 매입액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 외국 투자자들이 미국 증시에서 대형 기술주 테크 주식을 계속해서 사모으고 있습니다. 2009년 3월 이래로 가장 빠른 속도로 주식을 사모으고 있습니다. 2009년도 3월입니다. 2025년도 7월 가장 빠른 속도로 그럼 이 가장 빠른 속도란 게 뭔가 시장 평균치보다도 여기 보시면은 가장 빠른 속도로 이렇게 구입하는 거고 시장은 근데 이제 한 분이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시합니다. 시장은 대형 기술 주식에 대해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급격한 자금 유입은 과밀 거래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모든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려고 할 때 하락 위협은 커집니다. 모멘텀을 쫓는 대신에 스마트 머니의 포지셔닝을 신호를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판단을 내리지는 않고 시장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사람들이 이렇게 주식을 기술주를 많이 사는데 어쨌든 뭐 이게 2009년 3월 이래로 가장 여러분들 사람들이 많이 사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그래프를 보고 이견을 제시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장세는 유동성 장세인 거죠. 정권 시장에 이제 돈이 많이 공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일본 시장, 한국 시장,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유럽 시장도 여러분들 뜨겁습니다. 뜨거운 시장, 글로벌 투자자들의 유럽 시장 러시 4년 만에 주식을 최고로 노출하다.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은 글로벌 인베스터들이 유럽 주식을 많이 사는 겁니다. 시장 평균치보다 유럽 주식의 편입 비중을 크게 늘리는 겁니다. 4년 만에 가장 많이 늘리는 겁니다. 이 펀드 매니저들은 유로존 주식에 대한 펀드 매니저의 순초과 가중치가 급증하고 있고 유로존 주식에 대해 시장 평균보다 더 많은 비중을 보유하고 있다. 펀드 매니저들이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한 분이 또 삐딱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항상 삐딱한 이야기를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펀드 매니저들이 유럽 주식을 이런 낙관적으로 보고 많이 편입하는데 한 분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럽 주식은 근본적으로 펀다멘털 리스크가 근본적인 리스크가 있는 주식이다. 혁신성이나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주의해라 이런 이야기를 또 하는 겁니다. 많이 사니까 공급은 제한되어 있고 수요를 많이 하니까
가격이 비싸지는 겁니다. 미국 시장 현재 가장 비싼 시장이 된 겁니다. 대형주 실러 이 PE는 뭔가 하니까 실러 주가 수익률입니다. 벌어들이는 어닝을 분모로 주가를 여러분들 프라이스를 분자로 하니까 주가 수익률이 36배나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지금 미국의 주식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시장 가운데 하나입니다. 실러 주가율이 미국의 대형주 가운데서는 36배가 됩니다. 주가 수익률이. 한참 떡은 인도보다도 더 높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닷컴 버블이 붕괴될 때보다도 더 높습니다. 닷컴이 붕괴될 때는 마이크로소프트, 시스코, 제너럴 일렉트릭, 인텔, 오라클, IBM 이 기업들 가운데 지금처럼 잘 나간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하는 경우에 지금이 엔비디아가 한참 올 깃발을 날리지만 20년 후에 엔비디아가 한참 깃발을 날릴까 이건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2000년 지금부터 20여 년 전에 닷컴이 한참 저런 깃발을 날릴 때 인텔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제너럴 일렉트릭이나 이 가운데서 지금 깃발 날리는 회사는 마이크로소프트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자신이 없으면은 개별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은 낭패를 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의 가장 정석은 상장 지수 펀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2020년 25년도에 2000년대들 보게 되면 잘 나가는 게 대부분 2000년도 이렇게 여러분들 비싸진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비싸진 겁니다. 그럼 얼마나 비싸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여러분들 비싸진 겁니다. 엄청나게. 그래서 좀 조심해 가지고 여러분들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최근 10년간 평균 실질 주당 순이익을 분모로 두고 주식 현재 가격의 분자를 두니까 경기 변동을 좀 줄인 겁니다. Cyclically adjusted price to earning ratio니까 장기적 수익성을 반영해서 시장 과열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수단인데 역사적 평균치는 16.8인데 지금 36인 겁니다. 거의 비싼 거죠. 비싸도 더 비싸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들어가는 거고 그래 안 하면 좀 조심하는 거죠. 시장의 밸류에이션은 사이렌 소리와 같은 겁니다. 실러 주가 수익률이 36배라고요? 그것은 단지 비싼 것만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워닝벨 경고음에 해당되는 겁니다. 경고음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글을 보고 또 제가 뭐 여기 탁월한 전문가는 아니니까 같은 여러분들 그래프를 이렇게 딱 봤는데 이 그래프를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경고 사인 같다. 이렇게. 미국 시장 현재 가장 비싼 시장입니다. 월렌 버핏 인디케이터. 국내 총생산에서 시가총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210%를 돌파한 거죠. 닷컴 버블 때 144%니까 어마어마하게 비싼 상태인 겁니다. 한번 보시죠. 월렌 버핏 인디케이터. 국내 총생산에서 시가총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이게 214%까지 올라간 겁니다. 닷컴 버블 때도 100 얼마입니까? 닷컴 버블 때 144였네요. 144. 지금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보시기만 하더라도 야 비싸다. 정말 비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데이터가 보여주는 거니까
해석은 각자 해야겠지만 그 다음에 보시면은 헤지 펀드들 LS 레이쇼 롱 쇼트 레이쇼입니다. 낙관적으로 보면 롱을 치는 것이고 비관적으로 보면 숏을 공매도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1년 5개월 만에 최저 수준의 숏 그다음에 롱 낙관은 줄고 비관은 올라가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내려앉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내려간 겁니다. 비관론보다도 낙관론보다도 비관론이 엄청나게 늘어난 겁니다. 비관론보다. 그럼 이게 여러분들 펀드 매니저들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펀드 매니저 헤지 펀드들의 LS 레이쇼를 가지고 비관론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겁니다. 앞으로 시장이 하락할 가능성에 베팅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헤지 펀드의 롱 대 숏 레이쇼가 1.5년 만에 가장 낮은 순으로 떨어졌다. 헤지 펀드들이 시장의 풀백 시장이 한번 조정될 거라고 조정될 것에 베팅하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아주 통찰력이 담긴 그런 거를 제가 꾸준하게 여러분들 다룰 테니까 투자하시는 분들은 참조하시고 또 투자 안 하시는 분들은 그냥 재미삼아서 야 시장이 이렇게 헤지펀드들이 저렇게 보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엔비디아가 이런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지고 엔비디아의 이런 시장 가치가 4조 1650억 불 독일 전체 시장 가치가 3조 520억 불 캐나다 전체가 이름 3조 7110억 불 영국이 3조 5450불 한국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네. 다음에 한번 찾아봐야 한국이 달러로 하면은 시가총액이 한 뭐 훨씬 못 미치겠죠. 1점 몇 프로 전 세계 한 1점 몇 프로고 여기 영국이 의외로 크네요. 한 3% 될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엔비디아가 미국 GDP의 3.6% 영국 GDP의 여러분들 시장 3.2 프랑스의 3.1 2.8 보시죠. 엔비디아가 미국 GDP의 13.4%네요. 전 세계 GDP의 3.6% 엔비디아가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 각각의 시가총액 전체보다 큰 상황이 된 거네요. 자, 여러분들 미국이 전 세계 GDP 가운데 52%를 차지하는 모양이죠. 52% 말씀을 해놓으셨는데 한국이 아마 1점 몇 프로일 겁니다. 더 성장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이 정도에서 그냥 더 내려가네요.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여러분 새 주제 가지고 방송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씩씩하게 여러분들 세월 아껴서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세월이 흘러가고 나면 여러분들 그다음에 주워 담기가 힘든 것이 세월이지 않습니까?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